안녕하세요. 코드스테이트 33기 파이널 프로젝트 스터디밍의 발표를 맡은 안민수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저희 팀이 기획한 서비스는 공부 시간을 편리하게 기록하고 스터디 라이브 방송 기능을 구현한 공부 플랫폼 스터디밍입니다. 코로나로 가속화된 비대면 시대, 새로운 공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공부하고 있는 영상을 촬영한 스터디밍 영상을 시청하며 함께 공부하는 문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부에 특화된 컨텐츠인 만큼 다른 방해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공부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트리밍 사이트를 기획해 보았습니다. 스터디밍은 라이브 방송을 의미하는 스트리밍과 스터디를 더한 말로 누구나 쉽게 공부하는 모습을 송출하거나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메라를 켜는 게 부담스럽다면 시청자로 참여해 함께 공부하는 기분을 느끼고 자극받을 수 있으며 방송을 켠 스터디머는 긴장감을 가지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중에 도움이 되는 백색 소음을 선택해 들을 수 있고 채팅을 통해 정해진 응원 문구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 기능 외에도 공부의 기록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간단하게 토글을 켜고 끄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기록할 수 있고 기록된 시간은 분야별로 시각화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마이 페이지에서 달력 내에 원하는 날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한 기술 스택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라이브 스트리밍과 채팅 구현을 위해 소켓 IO와 웹 RTC가 사용됐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는 리액트를 통해 앱을 구성하고 전역 상태 관리를 위해 리덕스와 리덕스 퍼시스트를 사용했습니다. 사이드 컴포넌트로 자바스크립트인 CSS를 구현했고 애니메이션 효과를 위해 그린삭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달력 구현을 위해 데이.js를 그리고 리소스 요청을 위한 통신 라이브러리로 엑시오스를 사용했습니다. 백엔드에서는 서버 구성을 위해 노드.js와 익스프레스를 사용했고 회원가입을 위해 노드메일러와 이미지 저장을 위한 뮬터, JWT를 통해 토큰을 구성했고 디크립트로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MySQL과 시퀄라이즈를 사용했습니다. 배포를 위해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라우트 53과 ACM 인증서를 사용했고 서버 배포에는 로드 밸런스와 EC2 그리고 클라이언트 배포 자동화에 코드 파이프라인과 S3, 클라우드 프론트가 사용됐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소개입니다. 사이트 시연 영상과 함께 서비스를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의 랜딩 페이지입니다. 랜딩 페이지에서는 스크롤을 내리게 되면 사이트를 소개하는 애니메이션이 재생되고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랜딩 페이지에서 시작하기를 눌러 메인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면 실시간 방송 중인 스터디밍 방송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방송을 클릭하거나 시청자 순, 시간 순으로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는 슬라이드에 사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중 장작타는 소리를 들으며 공부하기를 누를 경우 장작타는 백색 소음이 나오는 ASMR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ASMR 페이지에서는 영상 시청 없이 집중을 도와주는 백색 소음을 들으며 공부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클릭하거나 방송 목록 중 오디오 온리라고 적힌 썸네일을 클릭할 경우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원하는 방송을 클릭할 경우 해당 방송 중인 라이브 방송으로 접속하게 됩니다. 화면에는 스터디머가 방송하는 모습을 보이며 채팅 기능의 경우 로그인을 하지 않을 경우 로그인 후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회원가입이 번거로울 경우 게스트 로그인을 누르면 간편하게 로그인이 완료되며 이는 1시간 이후 완료된다는 알림창이 뜨게 됩니다. 쾌적한 공부 환경, 깨끗한 채팅 문화를 위해 자유 채팅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채팅창의 이모티콘을 이용하여 정해진 문구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공부한 시간, 응원 메시지 등을 전송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자극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을 하다 나도 방송을 해보고 싶다 하는 경우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창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용을 눌러 간단한 약관에 동의를 하고 양식을 모두 채울 경우 버튼을 눌러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이메일로 전송된 인증 메일의 링크를 누르면 회원가입이 모두 완료됩니다. 또한 간편한 가입을 위해 회원가입 외에도 구글, 카카오 등의 소셜 로그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모두 마쳤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아이콘을 눌러 스트리밍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각도를 확인하고 썸네일과 ASMR을 선택한 뒤 방송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방송이 시작됩니다. 시작하기 전 미처 방 제목을 설정하지 못했더라도 방 제목 변경 버튼을 눌러 방 제목을 도중에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스트리밍 화면에는 현재 시청 중인 회원수가 표시되어 모두 함께 공부하는 마음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채팅창에는 닉네임을 클릭하여 간단한 프로필이 나오는데 그 프로필에는 한 달간 공부한 시간, 과목 등을 확인하거나 그 회원을 팔로우할 수도 있습니다. 방송을 종료하고 싶다면 방송 종료 버튼을 눌러 스트리밍을 끝낼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을 끝낼 경우 방송을 시청하고 있던 시청자들에게는 방송 종료 문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모든 페이지에서 왼쪽이 버튼을 눌러 공부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드 로고 기능입니다. 사이드 로고에서는 간단한 유저 정보를 확인하고 편집 버튼을 눌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 로고 스위치를 통해 공부 기록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스위치의 이름과 색상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고 삭제할 수 있으며 스위치를 한번 클릭할 경우 시간 측정이 시작되고 다시 한번 클릭할 경우 시간 측정은 종료됩니다. 기록된 시간은 스위치 색상대로 시간표에 분 단위로 시각화되어 하루 동안 공부한 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난 날짜의 공부 기록을 보고 싶다면 마이 페이지로 들어와 달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력 날짜의 색상은 하루 동안 공부한 시간이 많을수록 색상이 진해지며 이를 통해 한 달 중 하루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잔디 심기 말고 포도를 한번 채집해 보세요. 날짜를 선택하면 그날의 공부 기록을 확인할 수 있고 코멘트를 남기거나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 사이드바에 보시면 즐겨 찾는 스터디머 훈장 목록이 있습니다. 각 훈장의 조건은 스터디밍 시간과 공부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각 조건을 달성할 경우 훈장은 자동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이런 훈장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들이 재미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기획해 보았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비밀번호 수정과 회원 탈퇴가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할 경우 비밀번호 수정과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메인 서비스 소개를 모두 마치며 다음은 팀원별 개인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미콜론 팀 팀장 문예인입니다. 제가 담당했던 마이페이지는 유저의 공부 기록을 이용해 만족감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달력으로 매일의 공부 시간을 시각화해서 개발자들이 깃허브에 빼곡히 심어진 잔디를 보며 뿌듯해하는 것처럼 스터디밍의 사용자들이 포도농장을 가꾸는 재미로 서비스를 꾸준히 이용하고 싶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렇게 달력을 커스터마이즈하기 위해서 데이트를 다루는 모먼트.js라는 라이브러리로 직접 로직을 구현했는데요. 다양한 온라인 캘린더를 참고하며 오늘 이후나 이전 달 또는 다음 달 날짜 등의 색감과 접근성 차이를 두는 등 당연하게 생각했던 유저 경험들을 최대한 고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점으로는 구현하려는 기능을 위해 필요한 모듈을 충분히 검토하고 장단점을 잘 고려한 뒤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용했던 모먼트는 용량이 상당히 크고 느려서 공식적으로도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정도였고 때문에 기능 구현 도중 가벼우면서도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Day.js라는 라이브러리로 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사용 방식이 비슷해서 리팩토링에 큰 시간이 소요되진 않았지만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모듈을 선택해야겠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미콜론 팀 멤버 황교식입니다. 저희가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일드 컴포넌트는 리액트의 프롭스나 전역 속성을 기반으로 컴포넌트에 스타일을 부여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시간에 대한 정보를 시각화해서 보여줘야 하는 곳이 많은 우리 서비스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정보를 가지고 로그를 시각화해줄 CSS 속성에 대한 값을 구해주는 로직을 만들어서 로그 차트를 컴포넌트화해서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파일이 복잡해지고 코드가 커지더라도
컴포넌트의 스타일을 상속하는 속성을 찾으면 됐기 때문에 나중에 디자인을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 생겼을 때에도 바로바로 찾아서 수정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유지보수할 수 있었습니다. 세미콜론 팀원 나수민입니다. 스터디 로그 기능 구현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터디 로그를 시작할 때 새 레코드를 등록하고 끝낼 때는 끝나는 시간으로 레코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사용자 국가에 따른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시간을 저장할 때는 국제 표준시인 협정 세계시를 이용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데이트 객체는 1970년 1월 1일 UTC 자정으로부터 지난 시간을 밀리초로 반환하며 국가별 시간대에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값을 가집니다. 저희 서비스에서는 공부 시간을 분 단위로 나타내기 때문에 저장 데이터 크기를 줄이기 위해 데이트 객체의 값을 분 단위로 변환해서 사용했습니다. 또 특정 날짜 0시부터 24시까지의 스터디 로그 목록을 반환할 때 클라이언트의 시간대를 고려하기 위해 협정 세계시와 사용자 국가 표준시의 차이인 타임존 오프셋을 요청 파라미터로 받아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실시간 스트리밍 구현에서 어려웠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스택에 대한 이해, 그리고 멘탈 관리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소켓 IO를 사용하여 사용자 간에 주고받는 오퍼와 앤서, 그리고 유저 REF를 이용하여 웹 RTC로 장치를 호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상태로 관리하는 것까지 예정했던 시간보다 너무 많은 시간이 지체되었고, 그러다 보니 프로젝트 기간 동안 내가 이 스택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기능을 구현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컨디션 난조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기능에서 막혔던 부분은 같은 파트 팀원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었고, 멘탈 관리는 팀원들이 옆에서 격려하고 도와준 덕분에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개인 Q&A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팀 세미콜론 파이널 프로젝트 스터디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